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생한 퍼펙트 스톰에 나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로 보면 2개가 뻥일 수도, 1개만 뻥일 수도, 2개 다 올 수도 있습니다. 오든 안 오든 기회로 생각해야죠. 길을 가고 있는데 땅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진인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P파든 S파든 파형이 한 번 더 옵니다.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크겠죠. 흔히 시장에 짱돌이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짱돌이 오든 지진파가 오든 한 번, 2번, 3번 오면 시장을 냉정하게 보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일이 11월 3일,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동안 벌어져 왔던 선거운동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로나 확산 저지, 주가 띄우기, 이게 최고의 선거운동입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대응 실패, 경제활동의 제약, 미국 내 시위 확산이 주가에 이어지는 것, 이것이 선거 전략입니다. 여기서 키를 잡고 있는 것이 페드, 즉 연준입니다. 돈풀기인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자산 인플레와 주가의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기술과 성장주가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의 움직임과 부동산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죠. 덧붙여서 금, 은, WTI,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바뀌어 가는가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자산을 증식하고 미래 상황 예측, 짱돌 시장에 대비해보자 합니다. 모든 일은 우연히 벌어지지 않는 것을 베이스로 합니다.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우연을 가장해서 자꾸 마주치려고 하죠.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야만 하는 일을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한 번, 2번, 3번 같은 일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시퀀스에 맞게 하나, 둘, 셋 진행된다면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연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택, 백신, 경제활동 폐쇄, 재택근무, 원격진료, 여러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통화량 팽창입니다. 연준은 20년 3월 15일 기존의 1에서 1.25%를 0에서 0.25%로 1포인트 인하하고 대규모 통화 완화, 양적 완화 재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20년 4월 30일에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했습니다. 경제가 바이러스의 충격을 헤쳐나갈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유동성 공급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블룸버그의 글로벌 통화 공급 지수를 보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M2인 총 통화나 M3인 총 유동성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돈의 단위가 실감이 나지 않죠. 올 들어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중앙은행이 시중에 푼 자금은행이 6조 달러, 약 7,200조로 추산이 되는데 한국으로 대입을 해보면 한 집당 3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한국 통화량도 3,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면서 한국, 중국, 일본, 영국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미국 나스닥 지수는 연일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회복 없이 순수하게 유동성만으로요. 자본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분배 격차는 그렇게 코로나로 더 격차를 벌립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국채 매입 속도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달러를 계속 풀면서 인플레를 용인한다는 말이죠. 물가 올라도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돈 땡겼어, 이런 말입니다. 언제까지? 바이러스로부터 경제가 회복되면은, 아니면 2022년 약 2년 5개월 동안? 하지만 계속 날아갈 수 있나요? 유동성 회수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이러스 전파가 미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와 바이든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바이러스가 출현하기 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실업률을 보고 있자면 대단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언론사도 미국의 주가와 실업률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사람 사는 일 뜻대로만요. 20년 들어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하며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 확산 대응 실패와 경제활동 폐쇄, 매주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경제 지수를 대변해서 말해줍니다. 여기에 공화당 터줏대감인 조지 부시, 콜린 파월, 밋 롬니, 트럼프한테 질렸다면서 반기를 들고 지지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 오바마까지 가세하며 트럼프 대 바이든인지 트럼프 대 오바마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든한테 유리한 것일까요? 퍼스트 아메리카로 엄지를 치켜세우며 세계보건기구,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고 G12를 주장하는 등 새로운 기류를 만들어가는 트럼프를 향한 반대 세력 딥스테이트가 바이든을 지원하는 것일까? 이것이 첫 번째 퍼펙트 스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1월 3일 이전에 퍼펙트 스톰이 오는 걸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빤히 눈에 보이게? 모르죠. 미국의 대통령 자리가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게 암살당한 미국 대통령? 이게 생각이 나는데 관련된 얘기는 차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퍼펙트 스톰이 그렇게 쉽게 오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팽창이 제일 크게 와닿는다고 깔고 들어간 겁니다. 요즘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죠. 영끌에서 아파트 사야지, 영끌에서 테슬라 사야지. 참 비참해지는 것인데 영혼을 끌어모아 아파트나 테슬라 주식을 사지 않고 뭐 했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서 기분이 오르면 좋지만 가격이 폭등해 있는 상태라 가처분 소득으로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유동성 회수, 즉 금리를 올리면 빼가는 유동성 회수, 즉 금리를 올리고 빼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집이 아니라 좀비나 한계 기업 같이 엮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짱돌은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퍼펙트 스톰은 연준이 제로 금리를 끝낼 때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면 퍼펙트 스톰의 위력은 더 커집니다. 자연스럽게 바이러스로 풀렸던 유동성이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회수되는 거죠. 이 시기는 2020년 이후라고 연준에서 말했는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은 천천히 가지만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보이는 퍼펙트 스톰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경제활동 폐쇄에 맞춰서 실업 청구 수당이나 데이터를 보면서 조절해 가도 될 것 같은데 바로 1% 금리를 인하하고 계속해서 유동성을 붓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까요? 혼란, 카오스, 공황,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럼 이게 누구한테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요? 앞서 우연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들은 세상이 혼란과 공황이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던진 요구 조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화폐개혁 제일 먼저 떠올려집니다. 블록체인의 등장과 하락하는 달러 가치로 각국에 퍼지는 새로운 화폐의 등장, 금과 은을 매집하고 새로운 전자화폐의 등장과 함께 달러가 아닌 디지털 화폐의 패드. 중요한 것은 닥쳐올 수 있는 퍼펙트 스톰에 나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로 보면 두 개가 뻥일 수도, 한 개만 뻥일 수도, 두 개 다 올 수도 있습니다. 오든 안 오든 기회로 생각해야죠. 길을 가고 있는데 땅에 흔들림이 감지됩니다. 지진인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P파든 S파든 파형이 더 와요. 그러면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짱돌이 오든 지진파가 오든 한 번, 두 번, 세 번 오면 시장을 냉정하게 봐보세요.
계좌를 불리는 것, 계좌를 지키는 것, 코로나로 벌어진 유동성의 팽창을 기회로 만들어서 잡아야죠.